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눈을 떴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습관처럼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온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졸음을 참으며 부엌에 섰다. 오늘도 힘내자.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36의 나이가 무색하게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한 푼 두 푼 늘어가는 것을 볼 때면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에 힘이 났다. 결혼 10년 차. 남편 민수와 나는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다. 아니, 평범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살아왔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고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 낮 시간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엄마, 오늘 도시락 뭐야? 첫째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랑 계란말이. 어제 할인하길래 산 과일도 있어. 와, 고마워요. 민준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 피곤함이 조금 가셨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전세 사는 좁은 아파트가 아닌 우리 집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통장을 처음 만든 건 7년 전이었다.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만든 비상금 통장이었다. 처음에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였다. 하지만 점점 목표가 생겼다. 우리 가족만의 공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을 사는 것. 한 달에 30만 원씩 넣는 것이 목표였지만 쉽지 않았다. 식당 일을 마치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밤 11시. 그때부터 새벽 5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다.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도 나갔다. 언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동생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아이들 크면 돈 더 들잖아. 사실 괜찮지 않았다. 무릎은 자주 아팠고 허리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1천만 원, 2천만 원 늘어갈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민수는 착한 사람이지만 의지가 약했다.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시어머니께 드린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서 결혼식 축의금이라는 이유로, 시동생 사업자금이라는 이유로. 이번 한 번만이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남편은 매번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돈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비밀 통장을 만들었고 7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다.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드디어 목표 금액인 5천만 원을 채웠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물이 났다. 7년의 밤샘 근무, 주말 없는 삶, 친구들의 모임도 거절하고 오직 일만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숫자로 증명되었다. 이제 우리도 집을 알아볼 수 있겠어. 나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줬다. 여보, 이게 뭐야? 민수는 놀란 눈으로 통장을 바라봤다. 7년 동안 모은 거야. 우리 집 마련하자. 전세금에 조금만 보태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언제 이렇게 많이 모은 거야? 아르바이트 더하고 아끼고 또 아꼈지.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 남편은 나를 꼭 껴안았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다. 며느리,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옆에는 시동생 민우도 함께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대. 니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또다. 또 돈 이야기다. 나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어려우긴 뭐가 어려워. 민수 월급 받잖아. 그리고 너도 일한다며?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하지만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시동생도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번에도 같은 말을 했었다. 그때 빌려준 500만 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 민호 씨, 지난번에 빌려드린 돈은요? 그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사업 성공하면 다 갚을게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김민수, 너는 가만히 있을 거야? 동생이 어려울 때 형이 도와줘야지.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도 돈을 모아둔 게 있긴 한데. 나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다. 설마 그 통장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뭐, 돈을 모아뒀다고? 얼마나?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게 5천만 원 정도. 뭐, 5천만 원이나 있으면서 동생이 어려운 걸 모른 척 했어? 아니, 어머니. 그건 제가 7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에요. 우리 집 사려고 모은 거예요.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집은 나중에 사면 되잖아. 지금 당장 민호가 급한데. 가족이 더 중요해. 집이 더 중요해. 어머니, 제발 그건 정말 안 돼요. 7년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저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거 참으면서 모은 거라고요. 아프긴 뭐가 아파. 젊은 것이. 돈은 또 벌면 되지.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형님, 제발이요. 전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김민수, 너 지금 내 마누라가 내 동생한테 저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남편은 눈을 피했다. 엄마 그래도 그 돈은. 뭐가 그래도야. 가족이 가족을 안 도우면 누가 도와줘. 당장 통장 가져와. 안 돼요. 나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어디 있어? 통장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 돈 좀 빌리는데 뭐 어때? 나는 시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침대 밑에 숨겨둔 통장을 찾아내고 말았다. 여기 있네. 민수야, 엄마 따라와. 어머니, 안 돼요. 그거 제 통장이에요. 시집 왔으면 남편 재산이 내 재산이지. 민수야, 빨리.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따라갔다. 나는 미친 듯이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동네 은행까지 뛰어갔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창구에 서 있었다. 제 통장이에요. 제 돈이라고요. 은행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손님, 여기는 은행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제 통장을 훔쳐갔어요. 제 돈을 빼가려고 해요. 통장 명의가 누구신데요? 저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직원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서랍을 뒤지다가 메모장을 본 것 같았다. 며느리, 어차피 내 아들 돈이면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민호 좀 도와줘. 나중에 갚을게. 나중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애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반말해. 결국 3천만 원이 인출됐다.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의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한 이상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 제발 돌려주세요. 제가 7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A씨, 시끄러워. 3천만 원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야. 네가 일 더 하면 되잖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돈을 들고 은행을 나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은 멀리서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졌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고생한 거 당신도 알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우기셔서. 미안하다고 다 해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동생이 정말 어려워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500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았잖아요. 이번엔 다를 거야. 다르긴 뭐가 달라요? 당신 가족들은 맨날 돈 달라고만 하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밤새 울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다. 며느리, 남은 돈도 좀 빌려줘. 네? 뭐라고요? 남은 2천만 원 말이야. 민호가 사업하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대. 어머니,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이미 3천만 원이나 드렸잖아요. 드렸다니? 빌린 거지. 나중에 다 갚을 거야. 언제요? 지난번 500만 원도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건 아무튼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2천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전화를 끊었지만 시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와 시동생까지 함께였다. 며느리, 문 열어. 문을 열지 않자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당장 안 열어. 우리가 너희한테 밥을 먹여주고 키운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 결국 남편이 문을 열었다.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돈 내놔. 2천만 원.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민수야, 너희 집 전세금이 얼마지? 2억입니다만. 우리가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니네 쫓아낼 수도 있어. 알지? 뭐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집주인이 우리 친구야. 한마디만 하면 전세 계약 해지할 수도 있어. 그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든 말든 우리가 하면 되지. 2천만 원 줄래? 집 나갈래? 나는 무릎이 풀렸다. 이건 협박이었다. 명백한 협박. 당신, 이거 협박이잖아요. 당신 어머니 지금 범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요. 남편에게 호소했지만 남편은 망설였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동생 살리려는 건데. 형제끼리 일해야 돼. 시아버지도 거들었다. 민수야, 내가 형이잖아. 동생 좀 도와줘.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는다니까. 아버지,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소리쳤지만 시댁 식구들은 듣지 않았다. 며느리 마지막으로 묻는다. 2천만 원 줄래? 집 나갈래?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겠어요. 나는 결국 항복했다. 2천만 원까지 내주지 않으면 정말로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았다.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갈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남은 2천만 원도 인출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받아갔다. 그래, 이래야지.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나는 텅 빈 통장을 들여다봤다. 7년의 노력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폐인이 되었다. 출근도 하지 않고 아이들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엄마, 밥 안 먹어?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엄마 배 안 고파? 너희들만 먹어. 남편이 다가왔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당신 때문에 내 7년이 날아갔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나중에 엄마한테 다시 받을게. 받긴 뭘 받아요. 지난번 5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시동생의 사업은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5천만 원은 모두 증발했다. 어머니, 돈 돌려주세요. 나는 시어머니께 전화했다. 돈? 무슨 돈? 제가 드린 5천만 원이요. 그게 언제 준 돈인데? 받은 적 없는데? 어머니, 분명히 3천만 원, 2천만 원 나눠서 드렸잖아요. 증거 있어? 증거가 없었다. 현금으로 뽑아서 그냥 건네줬기 때문이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7년 동안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민호 사업 실패해서 우리도 힘들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한 달 후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세 계약 만료되면 안 받을 거예요. 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요. 다른 사람한테 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주인한테 뭔가 말을 한 것 같았다. 6개월 후면 계약 만료인데 갈 곳이 없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해요? 집도 나가야 하는데. 알아봐 볼게 다른 집을. 무슨 돈으로요? 전세금은 돌려받는다 쳐도 이사 비용은 어떻게 해요? 새 집 구할 시간도 없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다. 어머니, 제발 5천만 원만 돌려주세요. 우리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니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가 집주인한테 얘기하신 거 알아요.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시어머니한테 돈도 안 주면서 집 산다고 돈 모으는 게 잘못이지. 그건 저희 돈이에요.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라고요. 시집 온 여자가 무슨 제 돈이 있어. 다 남편 돈이지. 나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다.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머니, 제발요 5천만 원이 안 되면 3천만 원만이라도 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돈 없어. 다 썼어. 뭐라고요? 민호 빚 갚는데 다 썼다니까. 이제 그만 가봐. 시어머니는 문을 닫았다. 결국 우리는 집에서 쫓겨났다. 이사할 돈도 새 집을 구할 여유도 없었다. 동생 지연이 집에 짐을 맡기고 우리는 임시로 고시원에 머물게 됐다. 아빠, 우리 집은 언제 가요? 둘째 민지가 물었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새 집 구할게.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고시원 방은 좁았다. 내 식구가 겨우 누울 정도였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없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엄마, 배고파요. 민지가 또 말했다. 아이는 계속 배가 고프다고 했다. 편의점 도시락은 양이 적었고 자주 먹을 수도 없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밥 해줄게. 거짓말이었다. 언제 밥을 해줄 수 있을지 나도 몰랐다.
밤에 누워 있는데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난한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잠깐 힘든 거야. 곧 나아질 거야. 할머니가 우리 돈 가져간 거예요? 아이가 알고 있었다.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던 것이다. 응. 하지만 할머니도 어려워서 그런 거야. 거짓말.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아이를 안았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걸 이해해야 한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경찰서에 갔다. 시어머니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제 돈 5천만 원을 빼앗아 갔어요. 협박으로. 경찰관은 진술서를 받아 적었다. 증거가 있으세요? 통장 인출 내역이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것도 시어머니가 집주인한테 뭐라고 한 것 같아요. 통장 명의가 누구죠? 저요. 그럼 본인이 직접 인출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협박을 입증할 증거가 있나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사요? 네,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으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끼리 차용증을 쓸 생각을 못했다. 일단 고소는 접수해드리겠지만 입증이 어려우실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서를 나서며 눈물이 났다. 법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며칠 후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젊은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들었다. 참 안타까운 경우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첫째, 통장 명의가 본인이시고 본인이 직접 인출하셨어요. 둘째, 협박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셋째,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게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집에서 쫓아낸다고 협박했어요. 증인이 있나요? 남편이요. 남편분이 법정에서 어머니를 불리하게 증언하실까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절대 어머니를 고소하는데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민사소송을 하실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인가요?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변호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이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엄마한테 고소장 들어갔다는데 철회해줘. 뭐라고요?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셔. 아들한테 고소당했다고 울고 계셔. 당신 지금 장난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엄마잖아.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해요? 우리 돈 5천만 원 빼앗아 가고 집에서 쫓아내는 게 가족이에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민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에요? 당신 가족 편이에요? 우리 가족 편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철회 안 해요. 절대로.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어.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댁으로 간 것 같았다. 나는 아이들과 단둘이 남겨졌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요? 민지가 울면서 물었다. 아빠는 일이 바빠서 그래. 거짓말. 아빠는 우리 버린 거죠?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다. 아니야. 아빠도 힘든 거야. 엄마는 왜 맨날 아빠 편만 들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이는 맞았다. 남편이 잘못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고시원 월세는 40만 원이었다. 식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필요했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식당 일과 편의점 일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7년 전과 달랐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걸 보며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다. 엄마, 오늘도 편의점 도시락이에요? 민지가 투정을 부렸다. 응, 조금만 참아. 곧 엄마가 밥 해줄게. 언제요? 엄마는 맨날 조금만 참으래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하지만 예상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 불기소요? 네, 협박과 절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검사의 말에 나는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5천만 원을 빼앗긴 게 분명한데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서 본인 소송으로 진행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날짜를 기다렸다. 첫 재판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나타났다. 옆에는 변호사도 함께였다. 원고 측 주장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7년간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시어머니가 협박으로 이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통장 인출 내역이 있습니다. 명의인이 누구죠? 제 명의입니다. 본인이 인출한 거네요. 협박을 입증할 증거는요? 그건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입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시어머니를 도와드린 것이고 협박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발적이라니요. 저는 협박당했어요. 증거를 제시하세요. 증거가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판은 몇 번 더 이어졌지만 결과는 뻔했다. 증거가 없는 이상 승소할 수 없었다. 마지막 재판 날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로 원고가 주장하는 협박의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패소로 판결합니다. 재판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정말 협박당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결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재판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그러게 처음부터 순순히 줬으면 되지. 괜히 고소해서 시간만 낭비했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뭘 어쩌라고. 시동생도 거들었다. 형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돈 문제로 이러는 건 좀. 가족? 당신들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이렇게 해요? 나는 소리쳤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남편이 한 달 만에 나타났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이혼 동의서야. 뭐라고요?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뭐라고요? 엄마가 도와주신대. 나는 엄마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살 거야. 당신 지금 정신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데 아이들을 그 사람한테 맡기겠다고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동생 생각이 많으셨던 거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5천만 원 빼앗아 가고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민호가 정말 어려웠으니까.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당신 끝까지 어머니 편이네요. 좋아요. 그럼 이혼해요. 대신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안 돼. 너는 형편이 안 되잖아. 고시원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 당신이 양육비 주면 되잖아요. 양육비는 좀 어려워. 뭐가 어려워요? 월급이 많지 않아서. 그럼 위자료라도 달라고 해야겠네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건 불가능해. 왜요? 당신 어머니가 가져간 돈인데. 그건 엄마가 쓴 돈이니까.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혼 소송으로 가기로 했다. 이혼 소송은 길고 지독했다. 남편 측에서는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며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으면 일을 줄일 수 있어요. 피고는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양육비를 내면 본인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럼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5천만 원으로 그 돈은 차용 관계가 아니라고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몇 달간의 소송 끝에 판결이 났다.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어갔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재판장님, 이건 불공평해요. 제가 아이들을 낳고 키웠는데. 하지만 현재 원고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5천만 원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아이들까지 잃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아이들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엄마, 우리 이제 못 만나요? 민지가 울면서 물었다.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요? 그럼 엄마 얼굴을 거의 못 보는 거잖아요.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가 나쁜 거예요. 아빠도 나빠요. 민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할머니가 우리 돈 가져가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10살밖에 안 됐지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엄마, 저희 데리러 올 거죠? 민지가 물었다. 응, 언젠가는. 거짓말이었다. 언제 데리러 갈 수 있을지 나도 몰랐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망했다. 7년간 뼈 빠지게 일했다. 하루에 3시간씩 자며 돈을 모았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사라졌다. 돈도 집도 가족도. 한 달 후 고시원 월세도 낼 수 없게 됐다. 일은 계속했지만 돈이 모이지 않았다. 생활비로 다 나갔다. 월세 밀린 거 언제 내실 거예요? 고시원 주인이 물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월급 들어오면.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줄게요. 그때까지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결국 나는 고시원에서도 쫓겨났다. 짐을 싸서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동생 집에는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었다. 이미 몇 달간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 언니, 우리 집도 좁아서 미안해. 동생도 난처해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찜질방? 그것도 돈이 든다. PC방? 거기도 마찬가지다. 결국 나는 지하철역 대합실에 앉았다. 다른 노숙자들도 여럿 있었다. 나도 이제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첫날 밤은 끔찍했다. 지하철역 대합실은 춥고 시끄러웠다. 경비원이 계속 쫓아냈다.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래도 여기선 안 됩니다. 밖으로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11월 밤은 추웠다. 가져온 옷을 모두 껴입었지만 추위를 막기엔 부족했다. 아줌마, 여기 자면 위험해요. 어떤 노숙자가 다가와서 말했다. 다른데 갈 곳이 없어서요. 그래도 공원은 위험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시비 걸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기 고가 밑이 좀 나아요. 같이 갈래요? 나는 그를 따라갔다. 고가 밑에는 박스촌이 있었다. 여러 노숙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여기 빈자리 있어요. 박스 깔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박스를 깔고 누웠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등을 파고들었다. 이게 내 신세구나.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배가 고팠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0원밖에 없었다. 이 돈으로 며칠을 버텨야 했다. 편의점에 가서 제일 싼 삼각김밥을 샀다. 1,200원. 하나로는 부족했지만 아껴 먹어야 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싸주던 도시락이 생각났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엄마는 밥 먹었어? 민준이가 걱정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응,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들만 많이 먹어. 이제 그 아이들도 없다. 시어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휴대폰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아마 시어머니가 전화를 못 받게 한 것 같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어? 밥 잘 먹어. 엄마 보고 싶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돈을 벌어야 했다. 나는 식당과 편의점을 찾아다녔다. 일자리 있나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그게 지금은 주소 없으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이랑 세금 처리 때문에 주소가 없다는 게 이렇게 큰 문제인 줄 몰랐다. 어디를 가도 주소를 물었고 주소가 없다고 하면 거절당했다. 일용직이라도 할게요. 청소나 설거지 뭐든지 할게요. 일용직도 주소는 있어야 해요. 결국 주소를 속였다. 동생 집 주소를 적었다. 며칠 후 식당에서 연락이 왔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설거지 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 5만 원이었다. 많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식당 일을 시작했다. 설거지는 힘들었지만 익숙했다. 예전에도 해본 일이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주방장이 물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세요. 우리 식당 바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손은 금방 불었고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끝이었다. 일을 마치고 5만 원을 받았다. 사장님이 밥도 주었다. 직원들 밥은 우리가 줘요. 먹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공짜 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허겁지겁 먹었다. 이틀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다. 저녁에는 고가 밑으로 돌아왔다. 5만 원으로 박스와 담요를 샀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자고 싶었다. 아줌마, 오늘 일 구했어요? 옆자리 노숙자가 물었다. 네,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잘 됐네요. 일 구하기 힘든데. 내 운이 좋았어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젊은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드디어 아이들을 만날 날이 왔다. 나는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헌 옷이라도 깨끗한 걸로 입었다. 약속 장소는 공원이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옆에는 남편이 있었다. 엄마, 민지가 달려왔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민준이는 조금 떨어져서 서 있었다. 민준아, 이리 와. 엄마. 아이는 천천히 다가왔다. 예전보다 키가 조금 큰 것 같았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잘 다니고 있어요. 밥은 잘 먹고?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한 달 사이에 아이들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엄마, 지금 어디서 살아요?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는 지금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아이들에게 내가 노숙자가 됐다는 걸 말할 수 없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다이어트 중이야. 또 거짓말이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남편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슬슬 가봐야겠어. 애들 학원 가야 해. 벌써요? 조금만 더. 약속 시간이 1시간이잖아. 알아요, 애들아. 다음 달에 또 보자. 네, 엄마. 안녕히 가세요. 아이들은 남편을 따라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겨울이 왔다. 12월의 추위는 견디기 힘들었다. 담요를 몇 겹 덮어도 춥기만 했다. 아줌마, 복지관 가보세요. 겨울에는 무료 급식도 주고 옷도 줘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알려줬다. 복지관이요? 네, 여기서 멀지 않아요. 나는 복지관을 찾아갔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들 나와 같은 처지인 것 같았다. 신규 신청이세요? 직원이 물었다. 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서 손이 멈췄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없습니다. 노숙 중이시군요. 여기 체크해 주세요. 체크란에 표시하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내가 정말 노숙자가 된 것이다.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급식은 점심, 저녁 2끼 제공됩니다. 겨울 의류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복지관에서 밥을 먹었다. 따뜻한 밥과 국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식당 일로 번 돈은 조금씩 모았다. 언젠가는 고시원이라도 다시 들어가고 싶었다.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나를 불렀다.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만 일해줄래요?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주방장 조카가 일자리를 찾고 있대서. 사장님, 제발이요. 이 일 잃으면 저 정말 힘들어요.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일자리마저 잃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다. 연말이라 오히려 일손이 줄어드는 시기였다. 한 달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복지관 급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고가 밑에서 잤다. 엄마.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민준이가 서 있었다. 민준아, 너 여기 왜?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PC방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엄마는 왜 여기? 아이는 내 모습을 훑어봤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수척한 얼굴. 엄마 설마. 아니야. 엄마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거짓말. 엄마 노숙자 된 거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싫어요. 엄마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는 울면서 뛰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며칠 후 복지관 직원이 나를 불렀다. 이거 누가 두고 갔어요? 이름이 적혀 있던데. 편지 봉투였다. 겉봉에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이의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엄마, 지난번에 거리에서 엄마 본 뒤로 계속 생각이 나요. 엄마가 노숙자가 된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착했어야 하는데, 더 말을 잘 들었어야 하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엄마 돈을 가져갔냐고. 할머니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7년 동안 모은 돈인데 왜 그걸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밤낮으로 일했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했잖아요. 할머니한테 돈 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돈 없다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아빠한테도 말했어요. 근데 아빠는 그냥 조용히 하래요. 엄마, 저 이제 할머니가 무서워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 같아요. 아빠도 나빠요.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 집 싫어요. 민지도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엄마, 언제 우리 데리러 올 거예요? 저희 빨리 데리러 와주세요. 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게요. 그래서 엄마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데리러 와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민주 놀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답장을 쓰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편지를 받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 일어서야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이번에는 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생에게 부탁했다. 지연아, 제발 부탁이야. 내 집 주소만 좀 빌려줘. 진짜 일자리 구해야 해. 언니 알았어. 주소는 쓸게. 근데 우편물 같은 거 오면 바로 연락할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주소를 빌려서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이번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였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1만 원이었다. 야간 근무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이었다. 이 돈으로 고시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낮에는 복지관에서 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피곤했지만 견딜만 했다. 아이들 생각을 하면 힘이 났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다. 240만 원. 손에 든 통장을 보니 눈물이 났다. 이제 시작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고시원을 알아봤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40만 원. 첫 발치를 내고 들어갔다. 좁은 방이었지만 내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더 이상 거리에서 자지 않아도 됐다. 고시원에 들어간 후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편의점 야간 근무뿐만 아니라 낮에도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일했다. 힘들었지만 7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다. 다시 할 수 있었다.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었다. 생활비를 빼고 나면 300만 원이 남았다. 이 돈을 모으면 6개월 후에는 1,800만 원, 1년 후에는 3,600만 원이 될 것이다. 엄마, 지금 어디서 살아요? 다음 달 아이들을 만났을 때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이제 고시원에서 살아. 작지만 따뜻해. 정말요? 이제 거리에서 앉아요? 응. 이제 앉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아서 너희들 꼭 데리러 갈게. 정말요? 응. 약속해. 엄마, 얼마나 걸려요? 1년 아니, 2년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럼 제가 중학생 될 때쯤이네요. 응.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네, 기다릴게요. 아이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왔다. 6개월이 지났다. 통장에는 1,800만 원이 모여 있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며느리 잘 지내고 있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어떻게 여길? 민수한테 들었지. 내가 여기서 산다고.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나와봐.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다. 민호가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대. 그래서요? 돈 좀 빌려줘. 1천만 원만.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진지하게 부탁하는 거야. 어머니, 지난번에 5천만 원 가져가신 거 기억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었잖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또 빌려달라고요? 가족인데 이래야 돼? 동생이 어려우면 형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전 이제 당신 며느리도 아니에요.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어도 민수 전 부인이잖아. 그리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생각해서요? 어머니가 애들 생각이나 하셨어요? 우리 집 빼앗고 가족 해체시켜 놓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이해가 지금. 다시는 저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은 절대 안 돼요. 나는 일어나서 나왔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너 후회할 거야. 애들 만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편의점 사장님이 나를 불렀다. 저기 누군가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누가요? 나이 든 여자분이었는데 당신이 일하는 시간이랑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였다. 분명히.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여기서 일한다고만 했어요. 자세한 건 말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불안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계획하는 걸까? 며칠 후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했다. 미안한데 이번 달은 애들 못 만나. 왜요? 약속했잖아요. 엄마가 안 된대. 무슨 권리로 시어머니가? 양육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부당해요. 법원 결정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엄마가 워낙 강하게 나오셔서 다음 달에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전화가 끊겼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시어머니는 내가 돈을 주지 않자 아이들을 인질로 잡은 것이다.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시댁으로 찾아갔다. 어머니, 나와보세요. 대문을 두들겼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돈을 안 빌려줘서. 돈을 안 빌려줬다고 아이들을 못 보게 해요? 그게 말이 돼요? 될 수도 있지. 양육권이 민수한테 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불법이에요. 법원 결정을 어기는 거라고요. 그럼 고소해봐. 지난번에도 졌잖아.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폭력을 쓰면 내가 더 불리해진다. 1천만 원 빌려주면 애들 만나게 해줄게. 거래하시는 거예요? 거래지. 어때 할래? 안 해요. 절대 안 해. 그럼 애들은 못 봐. 나는 돌아섰다.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면접교섭권 침해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나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한 이야기를 했다. 일단 전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법원 결정을 이행하라고요. 그것만으로 될까요? 안 되면 이행강제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어길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 거죠. 얼마나 되나요? 건당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드디어 싸울 방법을 찾았다. 내용 증명을 보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왜 이런 걸 보내는 거야?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켜서요. 다음 달에도 못 만나게 하면 이행강제금 신청할 거예요. 그건 엄마가. 당신 엄마 핑계 그만 대세요. 양육권자는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책임져야죠. 알았어. 다음 달에는 만날 수 있게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다음 달 드디어 아이들을 만났다. 2달 만이었다. 엄마. 민지가 달려와 안겼다. 보고 싶었어, 엄마. 나도 보고 싶었어. 민준이도 다가왔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못 만나게 했어요. 알아. 근데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그러면 법으로 싸울 거야. 정말요? 응. 엄마가 너희들 꼭 지킬게. 우리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다. 엄마, 돈 많이 모았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응. 1,800만 원 모았어. 우와. 그럼 이제 집 살 수 있어요? 아직은 부족해. 3천만 원은 있어야 전세를 얻을 수 있어. 그럼 얼마나 더 걸려요? 6개월? 아니면 1년? 저도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안 된대요. 민준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가 돈은 벌게. 하지만 괜찮아. 엄마 믿어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일주일 후 고시원 주인이 나를 불렀다. 저기 누가 당신 찾아왔었어요. 누구요? 나이 든 여자분이었는데 당신이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경찰이요? 네. 당신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통장을 압류해야 한다고. 사기? 제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찰이 영장을 보여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제 통장이요. 압류됐다는데 사실이에요? 네, 법원 명령으로 압류됐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채권 압류라고 되어 있네요. 채권? 저는 빚이 없는데요. 채권자가 박영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은행 직원에게서 서류를 받아봤다. 시어머니가 5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내 통장을 압류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빌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져간 거라고요. 그건 법원에 가서 다투셔야 합니다. 저희는 법원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1,800만 원이 모두 얼어붙었다. 손을 쓸 수 없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또다시 빼앗겼다. 6개월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왜 이러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는 계속 나를 괴롭혔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돈 압류됐지? 내가 했어.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1천만 원만 빌려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안 들어줘서 어쩔 수 없었지. 그 돈 제 거예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라고요. 법원에서 다투면 되잖아. 나는 내가 5천만 원 빌려간 것 갚으라고 압류한 거야.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빌린 게 아니라고요. 증거 있어? 없잖아. 지난번 재판에서도 졌잖아.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화면이 깨졌지만 상관없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하겠어. 난간에 올라섰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10층 높이였다. 떨어지면 끝이었다. 엄마.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보고 싶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언제 우리 데리러 와요? 아이들의 편지가 생각났다. 엄마, 저희 빨리 데리러 와주세요. 나는 난간에서 내려왔다. 안 돼, 아직 안 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됐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변호사였다. 상담료를 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채권 압류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시어머니가 돈을 가져간 것을 증명할 증거요. 녹음, 문자, 목격자, 뭐든지요. 문자는 몇 개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깨진 화면이었지만 다행히 작동은 했다.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줬다. 이건 쓸 수 있겠네요. 다른 증거는요? 남편도 있었어요. 그때 은행에서 전 남편이 증언해 줄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시도해 보세요. 증인으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당신, 제발 부탁이에요. 법정에서 증언 좀 해줘요. 무슨 증언? 시어머니가 제 돈 가져간 거요. 당신도 그때 있었잖아요. 그건 좀. 당신이 안 도와주면 저 정말 끝이에요. 아이들도 못 만나게 될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증언할게. 정말? 응. 이제 엄마한테도 질렸어. 너무 심하셔. 처음으로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줬다.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압적으로 5천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이는 차용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가 자발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증인이 있습니다. 전 남편 김민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남편이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강하게 요구하셔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요구했습니까? 집에서 쫓아낸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어머니 친구라고 한마디만 하면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돈을 줬습니까? 내 아내가 울면서 돈을 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이 자식이 지금 거짓말을.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문자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남편의 증언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됐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다. 피고의 채권 압류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압류를 해제하고 원고의 통장을 회복시키라.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이겼다. 1,800만 원을 되찾았다. 시어머니는 분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다. 통장을 되찾은 후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6개월 후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모였다. 드디어 목표 금액이었다. 이제 집을 구할 수 있어. 전세 매물을 알아봤다. 계약을 하고 이사를 준비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민준아, 민지야, 엄마가 집 구했어.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다. 정말요? 우리 이제 엄마랑 살 수 있어요? 응. 다음 주에 이사가. 너희들 데리러 갈게. 와, 엄마 최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양육권을 변경해야 했다. 다시 법원에 갔다.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양육 환경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정적인 주거지와 수입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 날짜를 기다렸다. 재판에서 나는 주장했다. 재판장님, 시어머니 집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정적인 집과 수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키우겠습니다. 남편도 증언했다. 저는 아이들을 아내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집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아이들과도 면담을 했다. 너희는 누구랑 살고 싶니? 엄마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엄마요. 민지도 따라 말했다. 왜 엄마와 살고 싶니?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요. 맨날 엄마 욕만 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을 모에게 변경한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아이들을 되찾았다. 시어머니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이들의 의사가 명확했고 내가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시댁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민준아, 민지야, 엄마 왔어.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다. 짐을 싸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자. 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화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후회할 거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 제대로 못 살아. 걱정 마세요. 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다.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지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응, 우리 집이야. 좁긴 하지만 좋아요. 민준이도 웃었다.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래.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엄마 요리 최고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나는 낮에 청소 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편의점 일을 했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다. 아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요. 민지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민지 대단한데? 엄마, 저도요. 민준이도 자랑했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봤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민지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학교에 나타나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다. 민준아, 할머니랑 가자. 싫어요. 민준이가 거부했다. 왜?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필요 없어요. 엄마가 다 해줘요. 선생님이 나와서 제지했다. 학부모님, 양육권이 어머니께 있습니다. 함부로 아이들을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할머니인데. 그래도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갔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 할머니가 오셔서 소란을 피우셨어요.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가족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경고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다시는 아이들 학교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시면 접근 금지 신청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나타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우리의 생활은 안정됐다. 나는 청소 일을 그만두고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게 됐다. 시급도 더 좋았고 근무 시간도 규칙적이었다. 밤 근무는 계속했지만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라 괜찮았다. 통장에는 다시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모든 게 내 것이었다. 엄마, 저 중학생 됐어요. 민준이가 교복을 입고 나왔다. 어머,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저는 언제 중학생 돼요? 민지는 2년 후에. 빨리 크고 싶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다. 시어머니 집에서 지낼 때보다 훨씬 밝아졌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 무슨 일인데요? 민호가 또 사업 실패해서 이번엔 빚이 너무 많아. 엄마가 빚 갚느라 집까지 팔았대. 그래서요? 도와줄 수 없을까? 엄마가 갈 곳이 없으시대.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저한테 5천만 원 돌려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그건 이미 다 쓴 돈인데. 그럼 저도 도와드릴 수 없네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어머니예요. 저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요?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시동생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왜요? 어머니가 지금 노숙할 처지예요. 형님도 안 받아주시고 형수님이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제가 모은 돈을 다 드릴게요.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요? 민호 씨, 저한테서 가져간 돈이 5천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해결되나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갔다고 했다. 시동생도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했다. 인과응보였다. 2년이 더 지났다. 민준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됐고 민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됐다. 엄마, 저 고등학교 어디 갈까요? 민준이가 물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가. 특목고 가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정말요?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다시 모였다. 3년 만이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다. 엄마 고마워요. 민준이가 안겼다. 뭐가 고마워? 엄마가 우릴 지켜줘서요. 할머니한테서 데려와줘서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지도 끼어들었다. 맞아요. 엄마 최고. 나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5년이 지났다. 민준이는 대학생이 됐고 민지는 고등학생이 됐다. 나는 마트 정규직이 됐고 밤 근무는 그만뒀다. 우리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방이 2개인 아파트였다. 아이들이 각자 방을 가질 수 있었다. 엄마, 이 집 좋아요. 민지가 좋아했다. 그치? 엄마가 열심히 모아서 샀어. 통장에는 1억이 모였다. 10년 만이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2배였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예요? 민지가 물었다.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행복하면 됐지. 맞아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5년 만이었다. 며느리 아니 수진 씨. 나야.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 인생을 망쳤지.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요. 알아. 그냥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민호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네. 애들은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생했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저녁,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엄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오늘은 특별히 불고기. 와, 엄마 최고. 민준이도 웃었다. 엄마, 저희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7년간의 악몽, 3년간의 지옥, 그리고 5년간의 재기.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행복해졌다. 시어머니에게 빼앗긴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켰다. 내 아이들, 내 가족, 내 존엄. 엄마 사랑해요. 아이들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우리는 손을 잡고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이 작은 행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계속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